아침에 청와대 앞에 그 최고위원회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오늘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있나요? 여기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뭐 또 보안 수사권 폐지에다가 공소기각을 얹은 거.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재명을 정조준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사실 지금 뭐 민주당과 이재명이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는 있지만은 예. 사실 지금 합리적인 의심은 이 배후에 이재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이 지금 이제 또 외국을 나가면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예. 지금 이 나라에 없으면서 모르는 척 또 피해 나갔는데, 이것은 이제 이재명에게 직접적인 정조준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그 당 차원에서 파악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보안 수사권 관련 이 현수막을 앞에 걸어놓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게 그러면 1번 주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그거 하나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 주제 외에는 다들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보안 수사권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예.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이 분업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신분의 수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 정말로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진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온 동네방네 현수막 붙을 그렇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인생을 갈아 넣었다는 것이고, 예.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검찰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2년간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이런 수사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완전히 강도 높게 받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 전문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수사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 인력들인 거예요. 예, 예. 가장 뛰어난 전문 수사 인력들인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어떠한 준비 과정도 없이, 어떠한 수기 과정이나 합의도 없이 이렇게 지금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검찰의 권한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 누가 합니까? 범인 누가 잡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예. 네, 그리고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너무 많죠. 뭐 많아서 네. 뭐 지하철로 불러내가지고 또 잡아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있었습니까? 지금 특수절도한 사람이 경찰서 가서 자수하러 갔는데 경찰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그 사람을 지하철역으로 오라고 했어요. 경찰서 밖에서 잠깐 기다려라 한 다음에 나가서 긴급 체포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한 실체가 밝혀진 게 뭐 때문이다?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기.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묻혔을 사건이다. 실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이러한 강력 범죄 형사 문제에 대해서 작동되었던 것이 98%에 이른다. 예. 대다수가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서민, 피해자가 국민이고 서민인 사건 98%의 보안 수사권이 동원됐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이게? 이거 권력을 위한 폐지 아닙니까? 당연히 분노해야 맞는 거죠.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야, 이건 아니잖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곽상은의 보안 수사권 김용민 보안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보니까 김용민이가 그 경남의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주신 숙제를 딱 끝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기사가 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위죠. 곽상은 씨가 뭔 소리 하냐? 노무현은 검수완박 추진한 적이 없다. 이거 보면은 이 속내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욕 먹어야죠. 국어 숙제 내는데 영어 문제 풀어가가지고 숙제 끝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이건 자기들의 숙제죠. 이거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겁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신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에 대한 비토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패족이라고 뭐. 패족이라고 하고 우회전 깜빡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그러고 본인들 손으로 끄집어내렸잖아요. 예. 근데 뭘 이제 와서 계속 평생 노무현 정신 팔아먹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으로. 예. 언제 보안 수사권 폐지하라고 했고 검찰의 모든 수사권 폐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경찰에 넘기라고 언제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을 왜 이 민주당 세력이 저렇게 특히 강경파 중심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왜? 찔리는 게 많아서요. 첫 번째 찔리는 게 많아서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 강선영부터 시작해서요. 예. 수사받아야 될 게 산더미야. 예. 여기 민주당에. 예. 근데 지금 이게 검찰들이 수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어허. 우리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예. 이렇기 때문에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예. 우리들의 지금 지은 죄를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 진짜로 전과자들 많잖아요. 많죠. 그 우리가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전과 달았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검찰이 잘못했던 거야 이때까지. 내가 죄지은 게 아니야 예. 하는 본인들의 세탁. 전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강선우 같은 경우는 뭐 경찰이 불송치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불송치했다. 그럼 검찰이 뭐 할 수 있죠? 이것도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 수사할 네. 수 있죠. 그럼 야 이거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불송치가 맞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강력범죄들, 흉악범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진실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예. 만약에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들의 실체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검찰들의 권한이 아니었고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검찰들의 의무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의무를 빼앗아 놓고 이것을 그러면 대체할 인력이 있냐? 전문 인력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 네.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된 날 뭐 이런 페북이라든지 이런 걸 쭉 스크린을 해봤더니 법률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야 이제 앞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서민들, 이 잘 모르는 이 서민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서민들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써야죠. 네. 변호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기소를 했어도 검찰에 가서 기소 유예가 나오거나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기소할 건 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검사의 전문성 있는 집단 자체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면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수사 도대체. 수사 누가 해요 이거. 지금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은 절대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안전합니다. 왜? 그동안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다가 검찰로 송치됐을 때 검사가 피의자 면담을 해서 보안 수사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 신분으로 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하러 갈 때도 맞습니다. 내가 지금 피해자가 돼서 신고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하러 갈 때도 지금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기소 자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지면 예. 그리고 이게 몇 개월 걸릴지 모른다. 이거 지금 안 그래도 경찰에 사건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사건들이 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고소고발한 건이 6개월 후에 진행될지 1년 후에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특히 그 변호사 수임료를 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지옥문이 열린다. 이 참 큰일이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앞에 눈이 어른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 8월 15일 전후로 국민의힘 쇄실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조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도 그랬고 후도 그랬고 쇄신할 거야 너무나 많죠. 예. 근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더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 보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당 행위를 일삼는 자들 개파 정치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당원 당규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과잉 처벌하고 하는 나일론 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공당이라고 하면. 예. 그리고 가장 큰 개혁은 공천 개혁일 겁니다. 예. 일하지 않는 자들, 싸우지 않는 자들 공천돼서 안 될 것이고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자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일할 자들 공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범주에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런 개혁 방향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 쇄신안 혹시 내용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본인이 발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당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헌 당규를 전면 개정한다. 당헌 당규라는 게 일종의 그 정당을 움직이는 헌법이잖아요. 헌법. 근데 이걸 개정하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헌 당규라는 건 규칙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법이라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해석의 여지가 넓으면 이거는 나일론법이 된다. 나이롱. 네, 그럼 이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람이 법 위에 서서 권력자가 법 위에 서서 사람이 법을 도구화시키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된다. 제 맘대로. 네, 지 마음대로 법이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욕하고 있지만 예. 우리 당 당원 당규도 나일론뽕이다 이거. 예. 이거 완전 나일론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범위를 아주 크게 둬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더라.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았다. 전 그날 제명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예. 예. 장동혁 대표님이 멱살 잡았다. 그날 제명이었을 것 같은데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을 만약에 했어요. 저 그날부로 제명 아니었을까요? 바로 제명될 것 같은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명시켰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처벌이 바뀌는 것은 예. 이건 법치가 아닌 거예요. 규정이 아닌 거예요. 인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부적이어야 될 부분은 세부적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 사실 공천 과정에서 제가 몇 번 싸웠습니다. 안에서. 예. 이런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우리 당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계속 공천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음주운전 후에 무면 운전까지 했는데도 공천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럼 지금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당도 지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보다 나았을지 몰라도 민주당보다 나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아요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들을 한 사람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럼 이런 것들도 공천제도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예외 규정 자체가 없어야 된다. 예외 규정이 없어야 된다. 예외 규정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외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강하게 기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규칙들의 강도가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다른 언론 또 보도를 보면은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즉 조광특위가 뭐 이런 당무 감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당 당협위원회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원내도 있고 원외도 있거든요. 당무 감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조금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당협은 좀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당협위원장이 뭡니까? 당협위원장이 이게 지금 민주당이랑 우리 당이 이게 전쟁 중이라고 하면요. 예. 각 지역구에 각 당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이. 예. 성이 있는 거고 이 성을 지키는 수문장들입니다. 예. 당협위원장이라는 직급이 당내 직급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랑 동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원외 당협위원장도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단지 원내 당협위원장이냐, 원외 당협위원장이냐입니다. 당협위원장의 권한 엄청나죠. 시도의원 공천을 할 수 있고 공천 권한을 갖고 있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군수, 면장, 뭐 면장은 아니죠. 군수 공천권 갖고 있고. 그렇죠. 그죠? 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표밭을 갈아둬야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차지하고 권한은 행사하면서 지역에 현수막 하나 안 걸고 엄한 현수막 걸고 그리고 지역 행사 한번 찾아가지 않고 지역 주민들 민원 한번 듣지 않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체가 돼야죠. 우리 그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는 그 당협위원장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4년 반 정도 했죠. 네. 당협위원장을 하면은 뭐 본인이 의사가 강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국회의원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민원 처리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럼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니 거기 가서 민원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민원 중에 이런 거 특히 많습니다. 장마철에 어디 길이 유실됐다. 유실됐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유실된 상태로 오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시도위원 통해서 제가 이거 빠르게 조치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위에 건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어디에 유실됐다? 그럼 이거 나와서 답사해 봅니다. 예. 그럼 이게 빨리 조치된다거나. 그리고 어디에 물이 고여서 아이들이 계속 미끄러진다. 도로 구배가 안 맞다. 예. 그리고 여기 신호등 체계가 위험하다. 별거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육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건널목이 추가돼야 된다. 지역 민원들이 다 이렇게 안테나망이 걸리는군요. 네, 물론 민원들 중에서 굉장히 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 걸러내고 공적인 민원들은 해야죠. 빠르게. 그리고 지금 각 학교들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여기에 뭐 어떤 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어지간한 민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사실 당협위원장이 일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마음 단단히 먹으면 뭐 끝이 없겠군요. 할 게 너무나 많죠. 그냥 월급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과 배지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행사를 가든 국회의원 다음에 축사하죠. 인사말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동석에 앉죠. 네. 최상석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과 그 지역에서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한 끗 차이다. 네. 그러니까 월급과 배지 없는 국회의원과 동일하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당협위원장을 바라볼 때 국회의원에 준하게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 그 임무를 조금 해태하거나 좀 방기를 해버리면은 그 소위 말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은 아닌데 당협위원장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확 떨어지겠네요.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그건 당협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시도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칭찬해야 되는 거는 예. 지역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다녀요. 현장을.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다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옛날에 정말 무너졌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아하, 무너졌던 시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나요? 민주당이 이 정권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시절. 네, 한나라당 시절. 그럼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부터 이 돌았던 이게 남아 있어서 예. 진짜로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쪽은 저한테 연락이 올 때 시의원 뭐 누구한테 연락했는데 10번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면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하.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된다. 말했더니 말로만 알았다 하고 연락이 없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당협위원장한테까지 막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우리 김민수 할 게 너무나 많죠,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또는 원외이더라도 이건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책임당원 모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당협위원장 처음 갔을 때 우리 지역구에 책임당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건데 부자 동네일수록 책임당원이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서초, 분당 이런 데가 좀 적어요. 근데 제가 처음 당협위원장 됐을 때 420명 정도 됐습니다. 아, 당원이 책임당원이. 어디 분당이에요? 예.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당원은 한 10,000명 되는데 책임당원이 42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마 제 기억에
1년 안 돼서 약 5배를 올려놨을 겁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예. 일들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들보다 당원수가 많았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정말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한도 이거.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다. 네. 자, 이렇게 하는 우리 또 정치인이 있는 반면 좋은 상임위 안 준다고 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를 쌍으로 그냥 쌍멱살 잡은 권영진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주말 사이에 그 주진우 의원이 사실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 면책특권을 정말 적극 활용해가지고 대선, 총선, 지선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먼저 대선 저 카드뉴스 올려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대선 부정선거 있었다라면서 109곳의 조작 정황이 나왔는데 어떤 지역을 보니까 뭐 시간당 그냥 100표씩 100개씩 쫙쫙쫙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는 없어 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면책특권 이렇게 써야죠. 예. 면책특권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싸우려고 하면 너무나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직도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 대한민국 국민 납치 맞습니다. 사건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면책특권 써서 파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지금 군부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의문의 사망 사건들. 이거 파고 들어가야죠,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사건도 제가 제보를 받았어, 만약에. 예. 제가 제보를 받았으면 내가 이거를 언론에 나온 선상 밖으로 더 나가면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들 안 밝혀도 돼요. 예. 이것만 해도 지금 제보자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혐의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밝힌 것은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미 특검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특검은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났고 이제 특검 추천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의혹들을 계속해서 푸시해야 누가 추천이 되든 간에 이 사람 압박 가지고 맞습니다. 조사를 할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잘한 일은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의혹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이 검찰 누가 특검에 추천되든 간에 예. 누가 특검에 추천되든 간에 더 큰 압박감으로 수사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진우 의원 칭찬하시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여러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1분짜리 광고 영상 하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선거 그 부정선거 그
카드 뉴스를 한번 올려보세요. 저기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목포, 광양, 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대 투표자가 정지됐대요. 무슨 소리냐면 투표자가 훅 늘다가 어떤 때는 빵명이야, 빵명. 아니 이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많이 출마하셨으니까 이 딸깎기로 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출마는 한 번뿐이 안 했고요. 제가 그 후보로 공천돼서 출마를 본선에 뛴 건 한 번인데 전에 우리 당 전 대표를 지냈던 모 의원이 3번이나 떨어져 놓고라고 했다가 자기 유튜브에서 사과 댓글 올렸더라고요. 아,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한 번입니다. 근데 경험상 이게 어때요? 경험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이 아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네.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매 시간 52분인가 53분 만에 예, 예. 이 투표 개표 현황이 한번 중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시에 몇 명이 투표했다가 이제 발표죠.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TF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당장에 써먹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정황 증거로라도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카운팅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개표 참가인들이 카운팅을 하는데 카운팅된 게 100장인데 예. 발표될 때는 100장이 아닌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그럼 이거를 이 사람들이 숫자가 틀리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틀릴 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증거가 없는 거야. 증언뿐이 없는 거예요. 예. 증언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숫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그럼 원래 조금씩 오차 있어요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표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조금씩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아놓았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고 이게 특검이 시작되면은 이 특검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중간 후까지도 압박을 가해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낱낱이 이제 파헤칠 때이다. 예. 전수조사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부정 지지율이 그러니까 부정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그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50%를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더 이제 빠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럽죠. 잘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하나로 버텨왔던 지지율이거든요. 그죠. 주가 하나로 버텨왔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민주당 고정 지지자가 37% 있어요. 예. 그럼 이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 찍어요. 예. 그럼 이 37%는 고정값인 거예요. 예, 예. 그럼 고정값인데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해서 뭐 잘한 게 있나? 이거 지금 뭐 보면은 주가 오른 거 빼고 없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거품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민심은 전혀 듣지 않고 검찰 수사권 폐지부터 앞만 봐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12개 혐의 5개 재판만 세우려는 것 같고. 떨어져야 정상이죠. 예.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도 많거든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체감적으로 어떻죠?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올라간다는데 주가는 무슨 9천만 찍는다는데 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보조금도 나눠준다는데 희한하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생활이 힘드냐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나는데 돈까지 뿌렸어. 인플레 가속화되죠. 그렇죠. 인플레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죠? 물가가 오르는 거.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설명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호주머니 털리는 거죠. 주머니의 돈의 구매력이 약해진다가 더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월급은 똑같은데 내 돈의 구매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세금이라 그래요. 예. 숨어있는 세금. 그럼 이건 인플레이션을 임의적으로 국가가 조정하기도 합니다. 뭘 통해서 하죠? 금리. 예, 금리나 돈의 양, 예. 흐름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데 돈도 뿌려, 그리고 지금 뭐 주가는 와장창창 올려놔서 여기에 계좌에 찍혀 있는 거 보고 막 소비 패턴 늘어나, 인플레이 계속돼, 실질 임금 떨어져, 내 생활이 힘들어. 예. 지지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게 부동산을 이렇게 투기로 몰아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이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 리얼이 붙어요. 그래서 진짜 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진짜 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리얼이라는 뜻이 토지에 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서 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진짜 자산이라는 것도로도 해석이 되는데 국민들이 진짜 자산 내 집 한 채 갖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대출이 안 되게 막는 거야.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금리가 뛰어서 대출이자 더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국민들이 이제 내 생활이 힘든데 누구 때문에? 이재명 정권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 떨어져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소유나 투자를 투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제재하는 나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가 나서도 주식 투자를 장려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아닌 등락폭을 보고 들어가는 순간 이때부터는 투자가 아니에요. 예, 내가 이 등락의 지금 주기를 보고 들어가는 순간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기가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투기가 된다. 네. 미셸 스틸 그 주한 미 대사가 이제 왔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충직한 지지자인데 물론 뭐 주한 미 대사니까 지금 우리 야당 지도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부가 이 주한 미 신임 대사 미셸 스틸 이분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의 중간 다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얼마 전에 한국의 AFPI 플라이츠 소장 같은 그렇죠, 경우 방한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었죠. 예. 저랑 장동혁 대표 만났었는데 미셸 스틸박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굉장히 임명하는데 심혈을 다했다 이거예요. 적합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 최적합자로 낙점을 생각했기 했죠. 때문에 낙점을 한 것이다. 근데 알다시피 굉장히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주의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위치가요. 사실 이 대한민국 정부나 여당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셸 스틸박이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좌측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셸 스틸박은 이 상황들 지금 대한민국 상황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대사관의 역할인데요. 예.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권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첩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민간 외교를 하든 정당이 찾아가든 뭘 하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오피셜한 문서는 미셸 스틸박의 대사관에서 올라가는 보고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장,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등이 미국의 보고서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그때는 트럼프가 인지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할 것이다. 예. 제가 볼 때 지금 미셸 스틸박이 보고 올려야 되는 게 지금 벌써 하나 있죠. 예. 한미 연합훈련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인기를 적국기로 오인해서 지금 사기할 뻔. 할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격추가 근데 직감했죠. 미군은 보고했다.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 체제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미군이 보고를 했는데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예. 그것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 중에 해병대까지 포함된 한미 연합훈련 중에. 예. 그럼 이건 지금 우리나라 군 체제가 정말로 무너진 곳이다. 어허. 이거 지금 사실 국방부 장관 이거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첫 보고서에 페이지를 장식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분이 그 오시고 나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 가서 호떡도 사 드시고 또 뭐 이런 아주 캐주얼한 복장으로 본인의 그 남편 되시는 분 그 변호사님이던데
그분도 뭐 이런 경력들을 보면 참 특이해요. 근데 스타벅스를 갔어요. 이 미셸 스틸 대사가 오셔서 스벅을 가서 커피를 드시러 간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이재명 정권에 보낸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예국 우파들에게는 약간 가슴 아플 수 있겠지만 미국 기업이다. 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장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가령 쿠팡 같은 거.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우리들이 더 알려야 된다. 예.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 제도권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의 생각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역할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외부에 알릴 수 없지만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는 이 소통 창구가 생긴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미셸 스틸박이라는 지금 소통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예. 이를 통해서 미국의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 현안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보고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다라고 해서 당장 미국이 뭔가를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없겠지만은 예. 반대로 심리적 압박,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있거든요. 예. 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 기사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뭐 출장 예산을 얼마 썼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다른 분들이 미국 출장 가면 얼마 쓰느냐? 제가 이 구글링을 해보니까 2023년 김기현 전 대표 5박 7일 2억 1,800만 원. 김무성 전 대표 2015년 8박 10일 2억 3,900만 원. 추정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2박 3일 방일 당시에 3억 1,700만 원.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왜 나왔습니까, 갑자기? 뭐 조선일보에서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일단은 십수명이죠. 여기에 예. 보좌진까지 하면 예. 십수명이 가서 거기에 뭐 비행기표, 숙박비 모든 게 다 포함됐을 것인데 일단은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금액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비행기와 숙박 비용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이거 공개해야 되면 공개할까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예. 사비를 다 사전에 입금하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비행기표 추가 예. 비용, 예. 숙박비 추가되는 거 예. 사전에 제가 여행사로 직접 입금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런 얘기도 지저분해서 안 합니다. 제 돈 얘기 지저분해서 안 하는데. 지저분 안 예. 합니다. 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유가 아니라 예. 사전 입금하고 갔다 여행사에. 예, 직접 제 계좌로. 지금 그리고 예. 갔다 와서 그 이후에 그 연기된 이후에도 지금 여기 보면 뭐. 실제 쓴 비용이 4천 얼마인데 3천 얼마를 입금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예. 이건 또 대표님이 제 생각에 입금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하.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거의 다 사비를 쓰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예. 사비를 썼고 거기에 숙박비 같은 경우는 여행사 이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뒤에 거를 즉시 결제를 못했을 거예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다 싹 다 대표님이 넣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사실 그 미국 가셨을 때 미국 조야에 만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들 아니었습니까? 비중이 있죠. 너무나 비중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여당 당대표 만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 최측근인 의원들을 쭉 다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우리 당에서 그때 기자들에게 풀을 안 한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예. 비행기 오면서 이거 지금 그 9일간의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언론에 좀 풀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풀이 안 됐더라고요. 풀이 안 됐는데 굉장히 거기서 뭐 쉴 틈도 없었어요. 예. 막말로 말해서 뭐 차 한 잔, 맥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우리들이 뭘 하고 왔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는 야당 대표로서 간 것이고 야당 방미단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국가 간의 국가가 외교, 국가 간의 국가의 외교가 기본인 것인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야당과 더 많은 사람이 만나고 야당과 더 많은 얘기를 했다.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오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 우리 좀 보자고 해서 한 이틀인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참 그러고 보면 입이 무겁네요. 무슨 얘기를 잘하는. 하십시오. 근데 원래 또 되게 중요한 사람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원래. 예.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잡혀 있었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데 예. 그때 원래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휴전이 취소되면서 긴급 회의가 잡히면서 부득이하게 깨졌던 것이지.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만남들이 꽤 있었다. 예. 미리 잡고 들어갔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오늘 청와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고위원회 참석하시고 또 저희 방송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마지막 우리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은 다른 것보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도 37도 올라간다라고 하고 대한민국 기상청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도 찍었다고 합니다. 42도였나요? 네, 근데 국민 여러분들 지금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십시오. 물 많이 드시고 에어컨 바람 또 너무 켜놓으시면 또 이게 그것 또한 병에 걸리실 수 있으니 무엇보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례적으로 건강 챙기셔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건강 챙기셔야 지금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댓글 중에 이영주 님이 댓글 하나 써주셨는데, 이영풍 TV를 가족들 한 친인척 10명에게 알리자. 그래서 구독자 수를 늘려주자. 10명이면은 100명이 되는 것이고, 100명이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면 10,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영주 님의 댓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TV, 요즘 구독자 몇만입니까? 저는 8만 명 될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방송 끝나기 전에 김민수 TV도 좀 구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주호영 대구의 국회의원 아시죠, 여러분? 주호영 의원의 TV 주호영 TV 구독자가 3,000명, 4,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는 정청래가 6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국은 손가락 애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김민수 TV 링크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TV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논평들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팬분들이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냥 올렸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로도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한 5,000명 넘는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너무 좋아하시고 파이팅 있는 젊은 정치인, 이런 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방금 댓글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제가 쭉 이름을 불려드렸는데 어느 분이 전한길이는 이재몽 교수는 전한길이는 저하고 갑장입니다. 한길아 고생했대. 이재몽 교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수조 대변인 나오셨는데 우리 그때 6월 5일 날 저녁에 만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일날. 당일날. 예. 그때 사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이 귀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말이 들릴 정도였는데 맞아요. 그때 이진숙 의원님하고 같이 오고 그때, 출동을 했었죠. 2달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2달이 언제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고 예. 방금 대표님께서 그간의 히스토리를 쫙 이렇게 정리를 예.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벅차다라는 느낌 들고요. 제가 그날이 기억나요. 6월 5일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진숙 의원님과 어떻게 또 이제 같이 일정이 돼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나오는 길에 어떤 청년이 우리를 붙잡고 예. 이진숙 의원님께 우리 진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야당이 우리 목소리 높이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매번 힘없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원 내에서도 무너지고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참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예. 청년이. 그런데 정말 2달이 지난 지금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외쳤던 여러분
덕분에 특검이 이렇게 통과를 한 이제 한 단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정말 지난 2달, 지금 딱 2달 됐거든요. 오늘 8월 5일이니까 네. 6월 3일 지방선거 하면서 잠실 그 7투표소인가? 거기서 그 일이 터져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해서 4일, 5일 날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2030 청년들이 태극기 들고 올림픽공원 그 잠실 개표소로 터져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폭력 사태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늘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집회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예. 민노총이 하는 막 쇠구슬 던지는 그런 폭력적인 쇠파이프 집회, 날라다니고. 네, 이런 거 많이 상상하시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것과 너무나 대비되게 정말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집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그 월공에서 안고 있는 예. 그 사진을 본 날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언제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는가? 정말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참 이 그 6월 제가 구포 그 덕천 초등학교입니까? 거기 가서 투표를 하고 아, 6월 4일 날 올라와 가지고 6월 5일부터 목이 쉬어 가지고 목이 쉰 채로 제가 올공에 갔었는데 그때 간 그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와, 이게 우리 손수조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론화할 수 있을까요? 2달 만에 성공했습니다. 2달 만에.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국민 항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철한이 저자를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 수사 대상 구속 수사 대상 1호가 위철한입니다. 출국 정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왜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연연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의 밥 친구인지 술 친구인지 하는 이제 위철한 이 사람이 결국 선관위원장 이제 대행을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선관위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무엇을 누리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선관위와 민주당과의 이 유착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이 특검에 대해서 그 수사 범위에 그 민주당이 딸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선관위 직원들과 같이 해외 연수 가고 맞아요. 같이 그 이제 투표 용지 주는 업체에 일을 맡겼는데 그 간부가 민주당 출신이고 뭐 이렇게 지금 다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가 언론의 보도만으로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과의 유착 뭐 청와대까지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총 책임자는 어쨌든 행안부인 것이고 행안부와 청와대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과의 유착관계 다 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철한 이의자가 계속 그 자리 지킨다고 뭐 숨길 수 없어요. 이제 백기투항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위철한 카드 뉴스 올려놓고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철한 이자가 작년 10월에 작년 가을에 뭐 취임했나요? 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사가 공개된 이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위철한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지 않는다. 자신이 선관위를 향한 외부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겠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위철한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가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앞에 총선까지 굉장히 지금 이 적폐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예.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이 자들이 음모론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여러분 잘 뜯어보셔요. 위철한 같은 저런 사람. 그리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면서 예. 내란 수괴다. 어허. 할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헛소리입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이러한 판국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다 네, 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내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아하. 그 사람들이 바로 음모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안까마 쑥까마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오히려. 아. 이렇게 부정적인 부정의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지요? 왜 이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눈뜨고 보지 않고 자꾸 이거를 안 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다. 네, 바로 저런 사람들입니다. 위철한 저런 사람들. 위철한. 네,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구린 구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갑재하고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은 그 TV조선에 나와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조갑재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아마 조경태 의원의 11시 그 기자회견을 다 보시고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조경태가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선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같은 당의 김은혜, 주진우 의원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막 찾아내고 있는데 조경태는 뭐 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여러분들께서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야 되는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가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 어딘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부정의했던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관계 그리고 그간에 조작했던 이 선관위의 조작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참 목소리를 높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전선을 흐트리는 자들은 저는 다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도 합의한 특검,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국회의원 단 2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 딱 2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 2사람은 그렇다면 왜 반대표를 던졌느냐? 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물론 그들의 명분은 개혁신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것만일까요? 이준석 의원이 어떤 작자였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이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철한 조경태, 이준석 이 자들은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는 이 상태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국민들이 원하는 이 국민들이 외쳤던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김은혜, 주진우 의원들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이 증거가 불편하십니까? 왜 불편하시죠? 불편한 당신들이 불편한 존재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들을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쪽에 탈을 쓰고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전환길 댓글 그만 쓰세요. 전환길 고생했다니까. 제가 전환길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길 고생했어요. 지금도 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태극기 들고 어제도 방송 보니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전환길 한길이가 여기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전환길 관련 댓글은 그만 쓰시고 방송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댓글 좀 쓰세요. 이준석이 왜 부정선거를 부정할까? 이거 굉장히 수상한데, 이거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때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은 누구보다도 그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 노선의 최일선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토론도 했었고 그 토론을 하는 와중에 뭐 이 투표용지를 뭐 접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거 선거법 읽어보세요. 해서 읽다가
투표 용지를 접어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 아시죠? 접어서 본인이 읽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인의 논리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의 논리가 무너지고 본인의 정치 여정이 무너지게 생겼죠. 은퇴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던지 그냥 지금 뭐 계속 이 선관위 특검 같은 중차대한 법안에 괜히 깽판 놓고 반대표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내뱉은 말 정계 은퇴하겠다는 말 지키시던지 양가 이제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이준석 의원은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겠지만 그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돌아가신 고 김종필 총재님께서 경제는 돈으로 하는 실업이고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말에 책임져야 될 사람 또 나타났습니다. 뭐 돌려차기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당내에서 또 벌어져서 예. 참 민망하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또 전선을 형성을 하고 가열차게 지금 국민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굳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열면서 이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열차게 보안 수사권 폐지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정신 차려라. 예. 이재명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토론회를 여는 자리에 뭐 토론회 여는 건 좋아요. 예, 토론회 여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에서 서범수 의원이 카메라가 다 켜진 상황입니다. 예. 카메라와 취재진이 다 있는 상황에서 예. 막말을 합니다. 다름 아닌 진종호 의원을 보고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 아, 근데 왜 해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진종호 의원이 스포츠맨이라 가지고 뭐 그런 게 떠올랐는지 체육인이니까? 체육인이라서 아니면은 뭐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금 오는데 그 돌려차기라는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입박에 나와 버린 건지 아무튼 이 굉장히 부적절한 아주 그냥 폐륜적인 막말인 것이고 이것이 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2차 가해이고요. 이 그냥 죄송하다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 돌려차기 피해 당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마구 구타당하고 정신을 예, 잃는 예. 그 영상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근데 피해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에게 그 돌려차기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데 그 얘기를 그 피해자에게 다시 이렇게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가열차게 전선을 형성해서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예. 이 전선과 이 에너지를 모두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피해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오후에 뉴스 검색을 쭉 하면서 갑자기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페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잘못했나? 검색을 해보니까 결국 그 토론회, 한동훈 주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진종호에게. 근데 진종호 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또 말이. 네, 그 카메라가 다 켜져 네. 있고 취재진이 다 있는 상황에서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 이랬더니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영상을 보면서 지금 영상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분들 지금 그 영상 혹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동훈계 개모임 하는 줄 알고 왔나? 이분들은 모이면 이런 식으로 시시덕 그 낄낄거리는 농담 따먹기를 하나? 근데 본인들 사적으로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공적인 특히나 이 피해자를 불러서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 자기들 무슨 개모임 하는 줄 알고 예. 농담 따먹기를 했다는 거 정말 경악스럽고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면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 한동훈 겐데 이분도요. 뭐 제가 예. 직접 연관이 된 분이라 좀 그렇지만 예. 동두천 연천
양주에 계시는 김성원 의원이 김성원 예전에 한동훈에게 공천을 받기 직전에 예. 수해 현장에 가서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맞아요, 잘 나오게. 맞아요. 이렇게 2차 가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은 그러면 네. 저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예, 김성원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김성원.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주최 토론회에서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했더니 진종우가 저는 특기가 손인데요. 사격 선수니까 손을 잘 쓴다 이 소리 같은데요. 한번 저걸 한번 먼저 보시고 네. 보시면서 근데 저런 이야기를 말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성원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오디오가 나옵니까? 오디오는 안 나오고 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취재진과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농담이었다, 뭐 사적인 실수였다라고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옆에 앉아 있는 모든 친한계 의원들이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저 발언, 이 폐륜적인 저 발언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근데 아무도 못 느낀 거예요. 저기에 그 돌려차기의 피해자인 그 여성이 참석하신 거죠. 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저 말을 할 때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그런데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언론인 분들이 듣고 예. 이게 이 피해자 여성에게 전해진 거죠.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시시덕거리더라. 김성원도 한번 찾아보세요. 김성원. 네. 김성원 장마에 뭐 비가 더 많이 와야 뭐 되겠다. 뭐 네. 이런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혹시 나오면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제 이 토론회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초록은 동색인지 전부 다 친한동훈계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 이제 박정훈 의원 옆에 있는 거 보셨고요. 네. 배현진 의원, 그다음에 정현우 의원 등등. 제가 그 아마 리스트는 언론에 지금 이제 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에요. 예.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자기 정치 입신양면에 지금 도구로 삼고 있거든요. 아주 이거가 내 정치 생명을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돌려차기 피해자 여성까지 그 현장에 불러가지고 굳이 토론회를 열었단 말이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허. 우리가 이 아젠다를 선점해서 간다. 한동훈 잘한다. 한동훈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들떴던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이성을 잃고 돌려차기 해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저 김성원 의원도 그럼 어제 저 토론이 왔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워낙 친한계 의원으로 삼선 의원으로 다 이름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하죠. 이런 네. 망언들 김성원 의원이 저 2022년에 했던 저 궤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추시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 이 준비 없는 재해가 일어날 수해 현장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사활동하면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현역 의원 이병철 씨 저기서 한번 어떻게 해봐. 세우 동작 사장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추시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배추시 의원님, 이거 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수해 피해를 당하신 저때 아마 인명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군요. 네. 2022년 8월 11일이네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러니까 사진 잘 나오게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본인 정치하기에 좋게, 그렇죠. 자기 정치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토론회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국회의원들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그래서 저때 이제 김성원 의원이 저 발언을 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러한 진짜 폐륜적인 발언, 2차 가해성 발언을 해서 당 징계를 받은 자를 그 다음 총선에서 전략공천합니다. 전략공천. 한동훈이 전략공천합니다. 아, 한동훈이 전략공천. 네. 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그 또 전략공천 했던 분 중에 송파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송파에 계신 그분은 또 아동 학대 논란이 또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그 SNS 페이스북에 그 아이 사진 예. 관련해서 이제 아동 학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한동훈 씨가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공천 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망언 네. 릴레이 하는 저 정치인을 골라서 공천, 전략공천, 그게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저 총선이 폭망한 거죠. 자, 어제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앉아있는 저 국회의원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왼편에 한지아 의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유영원 의원이 보이고, 박정훈 의원이 보이고, 오른편에 저기 박정훈은 서범수 의원도 보이고요. 고동진 의원도 보이고, 네. 등등등 많은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진에 안 잡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보안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이 토론회 자체는 좋습니다만 자기들 뭐 사진 찍으려고 하는 뭐 그런 몸이 토론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서범수 진종호 의원의 저 해당 발언에 대해서요, 일부 당원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윤리위에 징계 서한을 지금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데일리 단독 보도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모든 폭탄 투하를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느냐? 예. 피해자 앉혀놓고 저런 식으로 돌려차기 해보라는 말을, 그런 망언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느냐라고 예. 이렇게 맹폭을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징계며 스스로의 거취 표명이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재빠른 좀 이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 국민의힘 단체로 욕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윤리위 징계는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지금 두 분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7인 체계가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예. 다가오는 이제 7일에 전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우종한 부위원장, 뭐 황경 의원 이 두 분이 자꾸 언론에 출연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다가오는 7일에는 이분들까지 다 해서 전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회의를 빠르게 속개를 해야 됩니다. 예. 해서 이 묵혀져 있던 이런 징계 사안들은 좀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중론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보안 수사권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부터는 경찰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죠. 네, 국민의 60%가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대표적인 이 친 이재명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허지웅 씨가 있는데, 예, 예. 이분마저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재명이 거부권 안 쓰면 나는 이재명 지지지 완전 철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이재명을 그래도 믿고 지지했던, 그리고 예. 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요, 이 이슈, 그리고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 이슈를 가지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친여 지지였는데 예. 이것 때문에 나는 지지 철회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좀 있더라고요. 아하.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여론조사 나온 거 그거 통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쿠키뉴스가 한 거. 거기 보면은 그 우리 카톡에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에 한 1000여 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미 이 광주 장윤기 사건의 어떤 그리고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을 보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이건 살려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필요하다가 62.5입니다. 네. 필요 없다가 31.8이에요. 근데 여기 필요하다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가 42.7이나 됩니다. 네. 42.7.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강력하게 선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42.7%. 그러니까 거의 국민 절반 이상이 이것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어떤 피해가 있을지가 너무 명약관화하게 보인다라는 네.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해외 순방에서 와서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국무회에 통과를 시킬 것인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저 아마 42.7% 응답하신 분들은 그 지점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뭐다? 이 보안 수사권 마지막에 끼워 넣기로 했던 공소 기각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시켜 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이거는 이재명이 본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꼼수를 부려서 저 법을 바꾼 거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지금 저렇게 국민 절반 되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경찰 신뢰도도 제가 카톡에 띄워놨는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경찰은 그럼 어떻게 경찰이 믿을만 하냐? 일반 국민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럼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보고 어느 국민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41.4%도 너무나 많이 나온 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한 아이의 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그냥 묻으려고 그랬어요. 이 증거들을 은폐하고 그런 이 사건을 겪었는데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목도했는데 어떻게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여론이 안 좋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예. 그냥 이재명 좌파 정권은 지금 당대표 뽑는 선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개딸들 표 받으려고 그냥 이거를 제물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국민을 포기한 겁니다. 어허. 사실 이재명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거 당 대표 시절에야 이거 검수완박 이야기하면서 예. 검찰 수사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보니 이건 아니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성호도 반대했고 검찰총장 대행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이 당대표 나오면서 두 손 두 발 든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합니까 경찰이? 스타벅스 압색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서 납작 엎드려서 5.18 그 이슈 가지고 스타벅스가 마케팅했다는 그 이유로 그게 어떤 기획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는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스타벅스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 경찰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광고 하나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쿨매트 저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쿨매트 깔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좀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근데 경찰이 갑자기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했다. 근데 압수수색한 그 혐의가 고소고발된 게 무슨 모욕죄 뭐 이런 거던데요? 그러니까 5.18 관련된 이제 그 건으로 이거를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최근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급거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쿠팡 사태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으면 이렇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어쨌든 형평성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쿠팡에게 가해진 어떤 과도한 그런 제재들 이런 것 때문에 외교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외교가 흔들리니까 경제도 흔들리고 이렇게 연쇄작용이 있는 것인데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예. 예. 참. 자, 그런데 여론조사 우리 하나 더 보죠.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정 수행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쿠키뉴스 오늘 여론조사 보면 이렇습니다. 잘 못한다. 51.7.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한다가 50% 넘은 것이 한 일주일 됐어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못한다라는 반응이 잘한다보다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여러분 보시면은 예. 리얼미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성이 친여 성향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인데 조사한 이후로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아하.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저치가 나왔고 그것이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점 떨어진다라는 예. 거. 7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있고 주식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 수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눈여겨서 제가 봤던 것이 뭐냐면 이번 오늘 쿠키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예. 30대에서요. 30대. 30대에서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못한다가 70.4%입니다. 30대. 30대에서 와. 이재명 못한다가 70.4%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냥 한 반에 애들 모아놓으면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이재명 욕한다는 거예요. 아하. 잘한다는 게 28%. 28%. 아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네. 지금 사실 2030 세대 저기 보시면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1.3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잘하고 있다가 32%에 그치거든요. 뭐 다소 잘한다, 다소 잘못한다는 빼더라도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1.3이라는 것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 숫자인데 맞습니다. 이건 뭐 민심이 민주당 그 좌파 세력 민심 좋아하잖아. 민심.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도 민심이 뭐 좋지 않았어. 민심이 완전 뒤집어졌는데 보니까. 근데 우리 손수조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지만 2030의 민심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재명 지지하면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30대에서 특히나 더 여론이 안 좋아진 이유가 또 있죠. 네.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예, 이 이제 김용범이 억지로 급하게 만들었던 이 레버리지 ETF 상품. 예. 이게 35세 이하의 이 계좌주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이제 계좌가 완전 자동 강제
파산된 파산되는. 예, 비율이 100% 중에서 60%가요. 허허, 바로 35세 이하인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30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가지고는 뭐 집도 장만하기 힘들고 네. 여러 가지 자산을 불리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왜냐면 나라에서 하래. 네. 나라에서 주식을 하래. 청와대에서 이재명도 집 팔아가지고 ETF 넣겠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0대 입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을 좀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이 개미들, 이른바 개미들 피눈물 흘리는 게 30대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아랑님 댓글 쓰신 아랑님은 그 분석을 거꾸로 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가 41.3이 아니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게 41.3입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해외 순방한 거 대는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해외 순방. 지금 뭐 나가서 뭐 돈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도 있던데 해외 순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성과 없음이 42.5.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47.7%인데요. 예. 여러분 보통 역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요 웬만해서는 잘 봐줘요. 잘 그래도 봐주지. 대통령이 외국 나가지고 한국 코리아 세일즈 하는데 웬만하면 잘 봐줍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 없다가 지금 42%가 나온다는 거는 저거는 그냥 왜 나갔니? 너 나가서 뭐 했니? 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요 해외 순방 평가 부분도 2030들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30대들은 이 해외 순방이 성과가 없다고 답한 게 61.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하는 것도 70% 넘는데 해외 나가서 뭐 아무리 해외 나가서 그나마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지금 AI 투자거든요. 예. 보통 나가가지고 막 기업들 만나서 AI 투자 받아왔다 이렇게 발표하면 30대들 좋아해요. 예, 예. AI에 대해서 빠르게 돌아가니까. 근데도 61.7%가 나가서 한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뉴스에다가 대고 몇 조를 투자를 받았니 약속을 했니 얘기를 해도 뭐다? 이재명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못 믿겠다. 예, 라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관세 협상할 때도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관세 협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는 웬걸 너무나도 이 협의문이 필요했던 예. 협의문이 없어서 모든 것이 망했던 예.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조금 한 주 정도 지났긴 한데 현 대통령이 재출마에 위해서 그 헌법을 고치는 연임제 개헌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반대 61.2. 이건 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건 그냥 이재명 내려와. 예, 이재명 내려와. 뭐 예전에 뭐 한 연예인이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나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적이 있죠.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이재명 나와. 이재명 내려와.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다. 예. 저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임제가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에 왜 반영이 됐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저 얘기한 거잖아요. 예. 현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실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앞불싸 싶으니까 다시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예.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대통령 당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 본인이 이재명 입으로 나 연임 안 한다라고 얘기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 했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끝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예,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 국민 애국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에 락 페스티벌이 합니다. 되게 크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 밴드가 5.18 영상을 막 틀어대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 5.18 현장 때문에 K-팝이 태동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막 5.18 영상을 틀고 선동을 하는 락 페스티벌을 해요. 네. 이게 다 박찬대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상황이거든요.
문화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 때문에 K-팝이 태동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인천에 정말 유명한 이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화 축제를 왜 이런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드느냐, 가져가느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뜨겁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